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어선원 재해보상 사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양망 작업을 하다가 어선원이 사망을 했을 때 어떻게 보상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선명은 제가 정확하게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가명으로 문어단지조업 DM호라고 하겠습니다. 선적항은 경상남도 통영항이고요. 선박 소유자는 B로 했고 총 톤수는 11톤, 기관의 종류와 출력도 한번 보시고요. 인명사고로 사망 1명,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사고가 발생했는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고 발생 원인의 요약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어선 DM호는 문어 단지 조업을 하는 선박입니다. 혹시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조그만 단지처럼 생긴, 항아리처럼 생긴 조그만 것들을 물속으로 막 빠뜨리는 것을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어 자체가 캄캄한 곳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줄을 끌어올리면은 그 단지마다 문어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문어를 잡는 그런 조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어 단지 양망을 하는 중, 즉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에 선원 C의 왼쪽 손이 사이드 롤러에 딸려 들어가게 된 겁니다. 선장이 비명 소리를 듣고 발견을 하고 사이드 롤러를 멈추고 선원에 대해 심폐소생을 실시하고 해양경찰에 신고하고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어선원은 해양경찰에 의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는데 결국은 사망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사고 발생 원인 상세 경위입니다. 조업 방식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 번 출항을 하면 2일에서 5일 정도 문어 단지 조업을 하던 선박입니다. 그리고 한 개의 어장은 약 3마일 길이의 원줄에 문어 단지 800개 정도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선장과 선원 총 4명이서 작업을 하면서 그 중에 선원 1명이 우현 현측 사이드 롤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망시에 해당 롤러를 담당하는 선원은요, 왼손으로는 롤러를 조작하고 오른손으로 줄을 잡아당기는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사고는 어떻게 해서 났느냐? 왼손으로 롤러를 조작하면서 오른손은 줄을 잡아당기는 일을 하게 되므로 왼손이 롤러에 딸려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미처 확인하지도 잘 못하고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즉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선원의 비명 소리를 듣고서 비로소 선장이 사건 발생을 인지하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은 사고 당시 자체를 목격한 사람은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다고 볼 수 있느냐? 선장의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선장은 기본적으로 선내 작업을 총괄하고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자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선장이 선원 C에게 혼자서 사이드 롤러를 작동하게 지시하면서 조타실을 비우는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선원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선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계 조치라던가 그 다음에 형사적인 처분이 이루어졌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레슨 런드입니다. 양망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끌어올리는 줄에 엄청난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줄이 끊어지면서 사람을 친다던가 여러 가지 사고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면서 작업하는 게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롤러 등의 기계를 작동한다라고 하면은 가급적이면은 2인 1조가 되어서 한 사람이 롤러를 작동하면 옆에서 봐준다던가 다른 사람이 줄을 끌어당기는 일을 한다던가 하는 등으로 업무를 분담해서 가급적 위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작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가 사건 경위 그리고 사고의 원인 분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보상이 되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선원에 대해서는요, 그 보상 근거가 어선원 및 어선재해 보상보험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선원 및 어선재해 보상보험법을 줄여서 어선원 재해보험법이라고 하고 있고, 제21조에서는 보험급여의 종류 중 하나로 유족급여를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선원 재해보험법 제27조, 제28조를 보면 27조에서 유족급여와 관련해서 어선원 등이 직무상 사망한 경우에 승선평균 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급여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요. 제28조에서는 장례비라는 명목으로 해서
승선해서 승선 평균 임금의 121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상 사망을 하게 되면 승선 평균 임금 1301 플러스 121분 해서 총 1421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가상의 사례를 가지고 한번 보상액 산정을 해보겠습니다. 문어단지 조업선 DM호 롤러 사고로 60세의 선원이 사망하였다면 사망에 대한 어선원보험 보험급여는 얼마일까? 승선평균 임금을 20만 원으로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참고로 승선평균 임금이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승선기간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로 한다. 그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승선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승선 평균 임금은 선원법의 규정을 차용해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보상 금액을 산정해 보면 유족급여로 승선평균 임금의 1301분이니까 2억 6천이 되고요. 장례비로는 121분이니까 2,400만 원이 되어서 총 지급보험급여는 2억 8,400만 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행방불명 사례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문어단지 조업선 DM호에 승선해서 조업 중이던 55세 선원이 해상에 추락해서 실종된 지 6개월이 경과하였습니다. 이럴 때 실종에 대한 보험급여는 얼마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1개월분 통상임금은 300만원, 승선평균임금은 1일 17만원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선원법 규정을 차용하고 있는데요. 선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일정한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방불명급여로 1개월분의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의 3개월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선원 재해보험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300만원 더하기 1530만원 해서 1830만원이 계산이 됩니다. 유족급여 같은 경우에는 승선평균임금의 1301분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어선원 재해보험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조업을 하다가 해상에 추락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도 반드시 1301분을 인정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2억 2100만 원이 산정이 되고, 자, 장례비는 실제로 지출한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승선평균임금의 121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2,040만 원이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합계가 2억 5,970만 원이 산정이 됩니다. 자, 여러분의 가족이 혹시라도 이런 일을 당하셨다고 한다면은 그냥 재해보상금만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안전배려 의무에 대한 위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것과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 즉 선원이나 어선원 사건과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제 채널 정보란에 안내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상담 문의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선원 재해보상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김주형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